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몸은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특히 혈관이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조금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괜찮아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혈압 수치가 쉽게 오르고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도 신경 쓰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혈관이 딱딱해지고 염증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기름은 무조건 몸에 안 좋다고 생각해서 아예 피하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는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기름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혈관에 부담을 주는 기름이 아니라 오히려 혈관 안쪽을 부드럽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름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안에 작은 상처들이 생기기 쉬운데 이 틈 사이로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집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이런 과정을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중장년 이후 식단에 올리브유를 꾸준히 넣는 것이 생활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소화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 운동이 느려지면서 더부룩함이나 변비를 겪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올리브유는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을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름인데도 오히려 속이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리브유는 약처럼 따로 챙겨 먹지 않아도 됩니다. 평소 식사에 조금만 바꿔 넣어도 몸이 천천히 반응합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한 번에 확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부담 없이 매일 이어갈 수 있는 선택입니다. 올리브유는 그런 점에서 시니어에게 가장 현실적인 기름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침 시간은 몸이 밤새 쉬었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혈관도 마찬가지로 굳어있는 상태에서 서서히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하루 혈관 상태를 좌우한다고 보셔도 과장이 아닙니다. 올리브유가 아침에 특히 좋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물도 음식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다소 끈적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때 공복에 올리브유를 소량 섭취하면 혈관 안쪽을 코팅하듯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아침에 갑자기 혈압이 튀거나 머리가 띵한 느낌이 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콜레스테롤 관리입니다. 아침에 들어간 올리브유는 하루 동안 음식으로 들어오는 지방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달라붙는 것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도와 혈관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아침에 올리브유를 챙긴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몸 반응이 다르게 느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빈속에 자극적인 음식보다 질 좋은 기름이 위를 보호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기 쉬운 아침 시간에 올리브유가 완충 역할을 하면서 속 쓰림을 줄여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양입니다. 많이 먹어야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소량을 꾸준히 먹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올리브유 한 작은 숟갈이 혈관과 위장에 동시에 신호를 주는 셈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는 저녁보다 아침에 간식처럼이 아니라 루틴처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를 드셔도 사람마다 느끼는 변화 속도는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 효과를 빨리 체감하는 분들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차갑거나 몸이 잘 안 풀린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이런 경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유를 아침에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서서히 부드러워지면서 손발 차가움이나 아침 뻐근함이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상 직후 몸이 굳어있는 분들일수록 변화를 빨리 느끼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계속 지적받는 분들입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았는데도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다면 지방의 종류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올리브유처럼 질 좋은 지방을 매일 소량 넣어주면 혈관 상태가 안정되면서 수치 변화가 서서히 나타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변비나 더부룩함을 자주 겪는 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이 둔해지면서 아침 화장실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유는 장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부드럽게 움직이게 도와주는 기름이라 며칠만 지나도 배가 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혈압이 아침마다 들쭉날쭉한 분들입니다. 특히 기상 직후 혈압이 높게 나오는 분들은 아침 루틴이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를 아침에 소량 챙기는 것만으로도 혈관 긴장이 완화되면서 수치가 안정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은 이미 여러 가지 먹고 있는데 음식으로는 더 이상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느끼는 분들입니다. 올리브유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식단에서 부담 없이 더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변화가 크지 않더라도 몸이 덜 피곤해졌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리브유는 아무 때나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좋아지는 음식이 아닙니다. 드시는 방법에 따라 몸에서 느끼는 반응이 꽤 달라집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방법을 단순하게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아침 공복의 소량입니다. 일어나서 물 한 컵 정도 드신 뒤 올리브유를 작은 숟갈로 한 번만 드시면 충분합니다. 밥 먹기 전에 미리 드셔도 되고 아침 식사와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같은 시간대에 루틴처럼 이어가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를 그냥 먹기 부담스러운 분들은 샐러드나 나물에 살짝 뿌려 드셔도 됩니다. 다만 이때는 불에 가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생으로 먹을 때 혈관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에 밥 싸먹듯이 나물에 한 바퀴만 둘러도 충분합니다. 양을 늘리려고 2숟갈, 3숟갈씩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기준으로는 작은 숟갈 하나, 많아도 큰 숟갈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올리브유는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매일 빠지지 않고 먹는 음식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올리브유 선택입니다. 향이 너무 강하거나 목이 따끔거릴 정도로 매운 느낌이 난다면 처음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향이 부드러운 제품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을 열었을 때 신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화된 상태일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침에 소량으로 생으로 꾸준히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올리브유는 충분히 제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효과를 못 느끼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먹는 방식에서 실수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시니어분들이 특히 많이 하는 대표적인 경우들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올리브유를 아무 요리에나 마구 사용하는 것입니다. 볶음이나 튀김에 쓰면서 건강해질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에서 오래 가열하면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시면 혈관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그냥 일반 기름과 다를 바 없어집니다. 두 번째는 양을 늘리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루 한 숟갈이 좋다니까 2숟갈, 3숟갈씩 챙겨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더부룩함이나 설사를 겪기도 합니다. 올리브유는 적게, 대신 빠지지 않고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아무 올리브유나 고르시는 경우입니다. 가격이 싸다고 또는 그냥 올리브유라고 적혀 있다고 다 같은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제된 올리브유는 향은 약하지만 건강 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반대로 너무 자극적인 제품은 처음 드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것을 고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공복에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올리브유를 드신 뒤 곧바로 커피를 마시면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속 쓰림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몇 분 정도는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며칠 먹고 효과가 없다고 바로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올리브유는 약처럼 즉각적인 변화를 주는 음식이 아닙니다. 몸이 천천히 반응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최소 몇 주는 꾸준히 드셔야 변화가 느껴집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은 기름이지만 모든 분에게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담낭이나 쓸개 쪽에 문제가 있거나 지방 섭취 후 속이 자주 불편해지는 분들은 처음부터 공복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아주 소량으로 시작해 몸 반응을 살피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혈압약이나 혈액 관련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올리브유가 약을 대신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식은 어디까지나 생활 습관을 보완해주는 역할입니다.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보관도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뚜껑을 꼭 닫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셔야 합니다. 창가나 가스레인지 옆에 두고 드시면 생각보다 빨리 산화될 수 있습니다. 쓴맛이나 신맛이 강하게 느껴진다면 그때는 과감히 버리시는 것이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올리브유는 특별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매일의 식습관을 조금 바꾸는 선택입니다. 아침에 작은 숟갈 하나 부담 없이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혈관과 장이 천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고 내 몸이 받아들이는 속도에 맞춰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내일 아침부터라도 한번 천천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은 생각보다 솔직하게 반응합니다.